네, 안녕하세요. 이제 위례파이만 과학과 팀장 이우빈이고요.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위례고 통합과학 1 기말고사가 어떻게 출제가 되었는지 출제 경향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고, 그 다음에 이제 새롭게 또 나온 통합과학 2는 어떻게 이제 또 준비를 해야 되는지 한번 상세하게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위례고 1 이제 난이도 및 시험의 특징을 좀 전체적으로 봤을 때 2년 전과 좀 비슷하게 어려운 문제들이 좀 많이 나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난이도로 치자면 이제 위례 지역에서 한 중상 정도의 난이도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왜 이렇게 어렵게 나오게 되었냐라고 본다면 이번에 중간고사가 너무 쉽게 출제가 되었죠. 그래서 거의 100점이 제가 알기로는 20명이 넘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말고사로 조금 등급을 조절하기 위해서 기말고사의 문제가 다소 어렵게 출제가 됐고, 또한 이제 밑에 보시면은 여기에 이제 27문항 정도가 출제가 돼서 생각보다 어려운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항수도 조금 늘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봤을 때 27문항 중에서 지금 13문제가 이제 물리 문제가 돼가지고 문제를 풀 때 시간이 조금 부족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생명과학이나 지구과학 같은 경우에는 서술형 문제를 제외하고는 그냥 평범한 수준의 문제들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서술형 문제에서 생명과학 문제가 조금 이제 계산하는 문제가 어렵게 나왔기 때문에 이 또한 시간을 많이 잡아먹는 요소 중 하나라서 아마 뒷부분은 조금 시간이 부족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그 2년 전 기말고사 시험과 좀 비슷한 경향이 있는 걸로 좀 보아서 특히 위례고는 물리 문제를 어려운 문제를 내기보다는 숫자가 아닌 기호를 이용한 문제들을 많이 출제를 하더라고요. 2년 전에도 이와 같은 기호를 이용한 문제들로 출제가 됐었는데 조금 이제 다른 게 2년 전에는 운동 파트에서 이제 그 숫자가 아닌 기호 문제들을 출제했다면 이번에는 운동량과 충격량 파트에서 숫자가 아닌 기호 문제들로 출제가 되었다. 그래서 뭐 내년에는 이제 둘 다 좀 자유롭게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생명과학도 이제 그 유전 정보의 흐름 단원에서 DNA랑 RNA 염기수를 구하는 문제가 이번엔 다 노가다를 통해서 구할 수 있는 문제들로 출제되어서 아마 이 또한 문제 푸는데 좀 마음이 급한 나머지 실수한 친구들이 조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번 기말고사가 변별을 위해서 과거에 사용했던 고난이도 문제의 물리 경향성을 조금 출제를 했고요. 그 다음에 옛날에도 이제 생명과학에서 시간이 걸리는 문제들은 타 학교에서도 많이 출제가 되는 모습들을 보이는데 이 또한 채용해가지고 좀 1등급 컷이 많이 낮게 유지할 수 있도록 출제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예상하기로 이제 1등급 컷은 88점 정도로 예상하고 있고요. 2등급은 75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이 와중에 이제 저희 이제 재원생들은 고득점이 다소 많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90점 이상이면은 안정적인 1등급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전체적인 1학기에 대한 등급은 중간고사랑 수행평가를 조금 고려해야 되는데 수행평가가 위례고는 생각보다 어렵지 않게 출제가 되어서 아마 수행평가는 모든 학생들이 거의 다 만점일 거라 생각이 되고요. 중간고사 또한 좀 어렵지 않아가지고 이번 기말고사가 1학기의 등급을 결정짓는데 가장 큰 요인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시험 난이도 이제 출제 경향을 좀 자세하게 봤을 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간이 많이 부족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는데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자, 한 문제를 푸는데 거기 안에 들어있는 힌트들을 좀 찾아야 되고 그 힌트들을 이용해가지고 문제를 푸는 문제가 한 두세 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 힌트를 찾는 과정에서는 일반적인 기본 개념을 이용해서 이제 문제를 해석하기는 힘들고요. 좀 어려운 문제, 고난이도 문제나 킬러 문항들을 다소 문제를 풀어봐야지만 힌트가 이런 거구나라는 걸 알게 되고 좀 그래야지만 좀 시간이 부족하지 않다라고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또 말씀드렸듯이 기본 문제가 아니라 킬러 문제들이 좀 다소 출제가 돼서 이따가 어떤 문제가 출제가 되었는지 한번 보게 될 건데요. 그 문제를 통해서 이런 문제가 킬러 문항이구나. 일반적인 통합과학 1 물리단원에서 나올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요. 그래서 좀 어려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작년에는 시스템과 상호작용이라고 하는 이제 물리, 생명, 지구 이렇게 세 개만 이제 시험 범위였지만 이번에는 정기적 성질이라고 해서 이제 앞부분 2단원에 해당되는 뒷부분이 조금 더 추가가 되어가지고 아마 시험 범위가 좀 더 많다라고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평균적인 이제 위례 지역에서의 평균적인 과학 시험 범위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그래도 정규적 성질이 하나 추가됨으로써 조금 더 부담감이 늘었을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제 1등급 판별 문제를 한번 분석을 해볼 예정인데요. 자, 일단 문제 유형은 이제 20번 문항으로 운동량과 충격량에 관련된 문제예요. 자,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는 두 물체에 대한 운동량과 충격량을 그래프를 해석하는 계산 문제가 나오지만, 이번 위례고에서는 두 물체가 아니라 세 물체까지 늘려가지고 운동량과 충격량을 이제 계산하고 고려할 수 있도록 문제를 출제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의 문제를 좀 풀기 위해서는 알고 있어야 할 핵심 개념으로는 운동량과 충격량의 공식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운동량 보존 법칙, 그 다음에 운동량과 충격량의 관계, 그래서 충격량이 운동량의 변화량이다 라고 하는 이 식을 이용해가지고 문제를 풀린다면 생각보다 이제 쉽게 풀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해결 전략으로는 저는 이제 세 물체 각각의 운동량과 운동량의 변화량을 구한 다음에 이제 물체의 운동 방향을 꼭 고려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운동 방향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이 문제는 틀릴 거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문제를 한번 같이 보시면 지금 보면은 여기에 A라고 하는 것과 B, C 이렇게 총 3개의 물체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지금 B와 C는 정지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정지해 있다면 속력은 0이다 라고 볼 수 있게 되는데 이때 A는 움직이고 있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과정을 봤을 때 A가 B랑 부딪힌 다음에 나중에 이제 B랑 C가 또 부딪히게 된다라는 걸 이제 머릿속에 그려놓고 오른쪽에 있는 나 그래프를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 그래프는 그래도 이제 X축은 시간, Y축은 속도로 나와 있어가지고 이제 각각 시간대에 어떤 속도를 가질 수 있겠구나 라는 걸 짐작을 할 수 있게 되고요. 그로 인해서 운동량을 쉽게 구할 수 있는데, 자 이제 이거를 운동량의 변화량으로 이제 바꾼 다음에 충격량까지 같이 계산을 해본다면은 조금 어려운 문제가 될 수 있을 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저희는 이제 이게 이제 자체 교재에 많이 들어있는 유형의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 재원생은 이 문제를 맞은 걸로 지금 보이고 있죠. 그래서 좀 대비를 해봤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 기말고사 범위 및 출제 예측이라고 적혀 있지만 이거는 이제 2학기 중간고사 범위 및 출제 예측이고요. 그래서 일단 대단원 1단원은 이제 지구 환경 변화와 생물 다양성이고요. 2단원은 화학 변화, 이렇게 두 개의 단원이 이번에 중간고사 시험 범위다라고 예상 드릴 수 있겠는데, 여기서 좀 어려운 단어는 화학 변화로, 그렇지만 이제 위례고는 화학 변화가 생각보다 이렇게 어렵게 나오진 않고 기본 유형의 문제들로만 거의 출제가 되는 경향이 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질 시대에 해당되는 지구과학 파트가 조금 더 타 학기에 비해 어렵게 출제가 된다. 그래서 이번에 2학기 중간고사에 좀 초점을 둬야 될 부분은 지구과학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계산 문제. 화학 변화는 이제 아무래도 화학 파트이다 보니까 계산 문제가 조금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제 그래프를 해석하는 문제, 그다음에 어떤 물질의 그 이온의 개수의 문제, 이런 식의 문제가 출제가 된다면 계산을 필수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수학적 사고가 조금 요구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암기는 당연히 해야 되고요. 왜냐하면 지구과학 단원이 이제 거의 다 100% 암기의 단원이기 때문에 암기는 많이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난이도는 한 중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이제 23년, 24년 2학기 중간고사 이제 시험 난이도가 생각보다 이제 어렵게 출제가 되는 경향은 없었어가지고 이번에도 똑같이 비슷하게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2015 개정이나 2022 개정이나 뭐 여기 단어는 크게 달라진 게 없고 오히려 한 가지 에너지 출입이라고 하는 단어에 지금 단원이 추가가 되었는데, 그 단어는 중학교 4학년 때 배웠던 부분으로 생각보다 어렵지 않은 그런 내용들이라서 그게 들어간다라고 해도 난이도가 급상승하진 않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이제 위례8만에서 이제 만약에 시험 대비를 한다면 어떤 식으로 대비를 할 거냐? 당연히 이제 기본 문제만 나온다고 했을 때 개념은 당연히 완성이 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로 인해서 난이도가 높은 문제들을 주로 풀리기보다는 기본 문제들로 많이 이루어져 있는 문제들을 풀릴 것 같습니다. 또한 위례고 기출 문제가 또 저희 위례8만에 있기 때문에 이제 기출을 분석하고 또 학생들이 많이 풀어보고 이런 경향의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되는구나 라는 걸 학생들에게 알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걸 기반으로 나는 어떠한 문제들을 실전에서 연습을 해야 되냐라고 하는 걸 통해서 실전 연습, 특히 화학 단원 문제들은 그래도 이제 쉽게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지구과학보다는 어렵기 때문에 여기 있는 단원들을 많이 파헤치고 해석하고 문제를 풀려서 대비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저 2학기 중간고사 목표는 완벽한 만점이 이제 목표가 될 것 같고요. 이번에도 1등급이 많이 나온 만큼 2학기에도 1등급을 많이 만들어 나갈 예정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위례고 이제 통합과학
담임 이우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